아버지, 머슴 사셨다면서요? 이 한마디가 평온했던 가족의 일상에 균열을 내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한 달 전 부부 동창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김민석과 그의 아내 박지연은 10년 만에 열린 대학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 결혼한 부부였죠. 동창회는 도시 외곽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민석과 지연이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친구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 민석이 왔네. 오랜만이다. 친구들의 반가운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시선은 저 멀리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는 한 부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정태호와 그의 아내 서영미였습니다. 태호는 대학 시절부터 민석과 라이벌 관계였죠. 항상 민석보다 한 발 앞서 나가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부부도 왔네요. 지연이 민석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민석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민석이 말한 몇 년 전 일은 태호가 사업에 실패하고 크게 몰락했던 사건을 의미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태호는 무리한 투자로 회사를 날리고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재기를 꿈꾸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와인이 몇 잔 오가자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옛 추억을 나누는 대화가 테이블을 오갔죠. 민석과 지연도 즐겁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석아, 요즘 사업 잘 되나? 태호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살만해요. 태호는 어때요? 나야 뭐, 그렇지 뭐. 다시 시작하는 중이니까. 태호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민석이는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으니 괜찮겠지? 민석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민석의 집안이 부유하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모두 아버지의 노력으로 일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장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고생 끝에 성공한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죠. 우리 아버지의 노력으로 일군 거예요. 민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묘한 냉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민석아. 태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 하셨잖아요.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들은 내용이 믿기지 않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연도 놀라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뭐라고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몰랐어? 내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우리 집 머슴으로 일하셨다고. 태호의 말투는 마치 오래된 비밀을 폭로하는 듯 했습니다. 식탁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대화를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민석이 알기로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 출신이지만 스스로 사업을 일으켜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머슴이라니? 그것도 태호의 집. 민석은 당황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그의 손을 꾹 잡아주었죠. 민석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어떤 일을 하셨든 지금의 성공은 모두 아버지의 노력 덕분입니다. 민석과 지연은 일단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하게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에는 태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과 지연은 그날 있었던 태호의 발언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두 사람을 따라다녔죠. 주말 민석의 부모님이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습니다. 민석의 아버지 김장호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키가 크고 허리가 반듯한 그는 자신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큼 정정했죠. 나이 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인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장호는 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손수 김치를 담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연이 준비해둔 배추와 양념을 보며 미소 지었죠. 우리 며느리 역시 준비성이 좋구나. 장호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거 알아서요. 장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김치 담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은 오랜 세월 노동에 익숙한 듯 했습니다. 유연하게 배추를 다루는 모습을 보니 지연은 문득 태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아버님이 머슴이었을까? 그런 과거가 있었다면 왜 민석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며느리,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나? 장호의 말에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저녁 메뉴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연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식탁 준비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석의 어머니 이영숙, 민석과 지연의 10살배기 아들 김준우까지 모두 둘러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우야, 학교는 어떠니? 장호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준우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오호, 그렇구나. 우리 손자 정말 자랑스럽다. 장호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사는 평소처럼 화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태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결국 민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응, 아들. 장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동창회에서 아버님이 그 집 머슴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호의 젓가락질이 멈췄고 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우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른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장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김치 포기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호는 천천히 김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민석은 아버지의 반응을 보며 자신이 잘못된 질문을 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은 공기 중에 퍼져버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민석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장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순간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장호는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김치 포기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자식이. 장호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강한 힘으로 김치가 민석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짝! 김치가 민석의 뺨을 사정없이 강타했습니다. 진한 고춧가루 양념이 민석의 얼굴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완벽한 김치 싸대기였습니다. 민석은 충격으로 뒤로 살짝 비틀거렸고 붉은 양념이 그의 얼굴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놀라 외쳤습니다. 준우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장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오르내렸습니다. 평소의 침착하고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금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장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탁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석은 얼굴에 묻은 김치를 닦을 생각도 못한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장호는 그녀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민석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아버지는 정말 머슴이었구나. 민석의 얼굴에서 김치 양념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우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멍하니 얼굴에 묻은 김치를 만지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민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속상하시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지연은 휴지를 가져와 남편의 얼굴을 닦아주려 했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우도 울면서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멋지신 분이잖아요. 우리 중에 제일 멋있어요. 장호는 여전히 분노에 차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팔을 잡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장호는 그녀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얼굴의 김치를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오해? 장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내 귀가 들었다. 민석은 아내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울면서 남편을 원망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떤 뜻이었는데? 장호가 따져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의 집 머슴이었냐고? 그게 궁금했다고? 민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창회에서 태호가 했던 말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사단이 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석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꺼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장호는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상처와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장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다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아이들 말을 좀 더 들어봐요. 장호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지연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당신은 항상 아버님이 자랑스럽다고 했잖아요. 민석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전 항상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지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민석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태호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장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가에는 이제 슬픔이 더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민석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방에 좀 들어가 있을 테니 나 혼자 있게 해다오. 장호가 말했습니다. 장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식탁에 남은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지연이 남편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알아요? 민석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난 그냥 뭐요? 지연이 말을 자르며 물었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창회에서 태호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적이 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다고요?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도 아버님 성격을 알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분인지. 준우는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화나셨어요. 할아버지가 슬퍼요. 영숙은 손자를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준우야. 할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야. 조금 있다가 나오실 거야.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작된 저녁 식사는 이미 엉망이 되었고 누구도 더 이상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 가볼게요. 민석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영숙이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아니란다. 내 아버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조금 있다가.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김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장호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이미 저녁 9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준우야, 이제 자러 가자. 지연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오실 때까지 기다릴래요. 할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야. 내일 아침에 만나면 되잖아. 지연이 달래듯 말했습니다. 준우는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방문을 힐끗 바라보았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준우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민석과 영숙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 할까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과거에 대해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특히 젊었을 때 이야기는 정말로 아버지가 머슴이셨던 건가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머슴이라고 말하기엔 복잡한 이야기란다. 내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고생이 많았어. 그의 부모님, 즉 내 조부모님은 아주 가난했지. 그래서 내 아버지는 18살 때부터 일을 해야 했어. 민석은 어머니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씨 집안은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지주였다고 해. 내 아버지는 거기서 일했어. 하지만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농장 관리인에 가까웠지. 그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금방 신뢰를 얻었어. 그럼 태호의 말은 사실이었군요.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해야겠구나. 내 아버지는 그곳에서 일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머슴은 아니었어.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나중에 그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지. 민석은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를 강인하고 성공한 사업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된 과거가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장호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장호는 피로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는 민석과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장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장호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됐다. 이제 됐어. 장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분노 대신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궁금했던 거 이해한다. 장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호라는 놈이 내 이야기를 왜 꺼냈는지 궁금하구나.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태호는 최근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예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몰락했어요. 그날 동창회에서 저희가 그래도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자 태호가 갑자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장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자기가 무너지니까 다른 사람도 끌어내리고 싶었던 거지. 아버지, 태호의 말이 사실인지 물어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이 다시 사과했습니다. 내가 물어본 건 자연스러운 거다. 장호가 말했습니다. 다만 내가 그 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중요하지. 민석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신 분이시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셨든 모두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장호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나? 네, 아버지. 민석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는 태호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머슴이 아니라 자수성가한 위대한 사업가라고요. 장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집에 와서 그렇게 물어본 거냐?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정말인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게 신경 쓰였어요.
지연이 준우를 재운 후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지연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동창회에서 아버님을 위해 정말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그 부부한테 확실하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장호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어? 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듣고 그 사람들 얼굴 다 굳어졌어요. 지금쯤 동창회 단톡방에서 망신당하고 있을걸요. 장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내가 좀 과민하게 반응한 것 같구나. 장호가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묻어두려 했던 이야기라. 영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장호는 아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아, 내일 내가 좀 나갔다 올 일이 있다. 장호가 말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장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일했던 곳에 가볼 생각이다. 오랜만에 그곳을 다시 보고 싶구나. 민석과 지연은 놀란 눈으로 장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장호는 이제까지 과거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 했는데 갑자기 옛 일터를 방문하겠다니 의외였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민석이 제안했습니다. 장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혼자 가고 싶다.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영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가는 게 괜찮겠어요? 괜찮아, 여보. 장호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난 이제 70이 넘은 노인이지만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어. 민석은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무슨 일 있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장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내일 일찍 출발할 거니까. 장호는 방으로 돌아갔고 영숙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거실에는 민석과 지연만 남았습니다. 아버님이 괜찮으실까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가 들어간 방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강인하셨어요. 분명 잘 해결하실 거예요. 지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도 아버님의 과거가 궁금한 게 당연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상처를 다시 열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버지가 어디로 가실지 궁금하네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모르는 아버님의 과거가 담긴 곳일 거예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아버님에게도 필요한 시간일지도 모르죠. 민석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버지는 어떤 과거와 마주하게 될까? 그리고 그 여정이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민석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의 집에는 이상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민석과 지연, 준우는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장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일어나셨나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6시쯤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가셨어. 말없이 점퍼 하나 입고 나가셨다. 민석은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찍요? 어디 가신다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어제 말했잖아. 옛날 일하던 곳에 가보겠다고.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벽부터 나갈 줄은 몰랐어. 민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해 볼게요. 그러나 장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음성 사서함만 들릴 뿐이었죠. 전화가 꺼져 있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여보는 휴대폰을 잘 안 끄는데 아버지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은 자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아버지께 그런 말을 꺼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자책해봤자 소용없어요. 지연이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금은 아버님이 어디 계신지 언제 돌아오실지가 중요해요.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는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 특히 마음이 복잡할 때는 어디로 가셨을까요?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질문에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 고향일 거야. 당신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일했던 곳. 경상도 산골짜기 마을이지. 그 시각 장호는 이미 고속버스를 타고 경상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50년 전의 기억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장호의 생각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던진 질문, 아버님이 그 집 머슴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호는 자신이 왜 그렇게 격하게 반응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머슴이란 단어가 그에게는 단순한 직업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과 굴욕, 그리고 고된 젊은 시절의 상징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묻어두려 했던 기억이었죠. 버스는 점점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장호는 창밖으로 펼쳐진 초록빛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50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땅은 여전히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고 산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작은 면소재지에 도착했습니다. 장호는 천천히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그가 18살부터 22살까지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가장 젊고 힘이 넘치던 시절,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죠. 장호는 면소재지에서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가기 위해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가량 달린 후 그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가 일했던 정씨 가문의 농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습니다. 빈집이 많아졌고 젊은이들은 대부분 도시로 떠나버린 듯 했습니다. 장호는 천천히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한 방향을 향했습니다. 바로 정씨 가문의 옛 농장이 있던 곳이었죠. 큰 대문 앞에 서자 장호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마당과 고풍스러운 한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여름에는 뙤약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겨울에는 칼바람을 맞으며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는 대문도 한옥도 없었습니다. 그저 잡초가 무성한 빈터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장호는 천천히 그 빈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발밑에서 마른 잔디가 부스럭거렸습니다. 옛날에는 이곳에 커다란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창고 한 구석에 작은 방이 있었고 그곳이 바로 장호의 숙소였습니다. 좁고 춥고 습한 방이었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죠. 장호는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의 기억 속에서는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농장 관리인이었던 그가 새벽녘에 일어나 농부들을 이끌던 모습, 중간에 점심을 먹으며 잠시 쉬던 시간, 저녁에 마지막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가던 순간들. 장호는 무너진 담장 위에 앉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중에는 흙과 풀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4년을 보냈었지. 장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간들이 그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그가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이곳에서의 고된 시간들이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장호는 문득 어제 민석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머슴이 아니라 자수성가한 위대한 사업가라고요. 그의 눈가에 미세한 습기가 맺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주고 있었다니. 그동안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겨 숨기기에 급급했는데 아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끄럽다 생각했는데 자랑스러워해 주는구나. 장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 여정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장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빈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을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곳에 왔을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면서 장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과거, 그의 고난,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장호는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지난 시간들처럼 때로는 어둡고 무거웠지만 결국에는 밝고 자유로워지는 구름처럼 이제 돌아갈 시간이구나. 장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석의 집은 온종일 불안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장호가 나간 후 아무도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휴가를 내고 집에 남았고 영숙은 창가에 앉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께 또 전화해봤어요? 지연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전화가 꺼져 있어요. 벌써 10번은 넘게 걸어본 것 같아요. 할아버지 언제 오실까요? 준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곧 오실 거야. 할아버지는 약속을 잘 지키시잖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호가 떠난 지 이미 12시간이 넘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정말 고향에 가셨을까요? 민석이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야. 당신 아버지는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곳을 그리워하셨어. 특히 마음이 복잡할 때면 제가 경찰에 신고할까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민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당신 아버지는 혼자서도 잘 다니실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민석은 초조하게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연은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현관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녁은 어떻게 하죠? 지연이 물었습니다. 일단 준비해 놓자.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여보가 돌아오면 분명 배고프실 거야.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장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눈은 자연스럽게 장호의 빈자리를 향했습니다. 내일까지 안 오시면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준우가 제일 먼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현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장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어제와는 다른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영숙도 서둘러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장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걱정 끼쳐서 미안하구나. 영숙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고향에 다녀왔어. 장호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옛 기억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전화는 왜 안 받으셨어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장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나갔나 보네. 미안하구나. 걱정시켜서.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피곤하지만 괜찮아. 잠시 씻고 와도 될까? 네, 아버지. 씻고 오세요. 저녁 식사 준비되어 있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장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가 나간 후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아 보이세요? 지연이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보여. 오히려 어제보다 더 편안해 보이는구나. 민석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제게 화가 나 계신 걸까요? 당신 아버지는 그렇게 오래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야. 영숙이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아마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약 20분 후 장호가 샤워를 마치고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깨끗이 씻은 얼굴로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렸지? 이제 같이 먹자. 장호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장호를 중심으로 모여 앉았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장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가 예전에 일했던 곳에 다녀왔다. 장호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50년 전의 일이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더구나. 장호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씨 집안의 농장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농장이었어. 나는 그곳에서 농장 관리인으로 일했지. 민석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그 시간들이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장호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장호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들어보거라, 아들아. 장호가 계속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 시절을 부끄럽게 여겼다. 머슴이라는 단어가 내게는 굴욕처럼 느껴졌거든. 그래서 너희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 영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곳에 다시 가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다. 장호가 말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그것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역사인 거지.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제 말했던 것처럼 장호가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머슴이 아니라 자수성가한 사업가다. 그 말이 맞아. 하지만 내가 머슴이었다 해도 그건 역시 부끄러울 것은 없었을 거야. 장호의 말에 식탁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전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날은 정말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깊은 사과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장호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알아, 아들아. 이제 다 괜찮아. 장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해요. 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아버지예요. 장호는 손자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준우야. 식탁에는 다시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더 이상 어제의 불편함이나 긴장감 없이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아버지와 그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과거, 그리고 그 과거를 통해 이룬 현재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시간 되시면 저와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내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아.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일찍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그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 그리고 그 과거를 통해 이룬 현재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벌써 일어났구나. 장호의 목소리에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장호는 민석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내가 나에게 얘기하자고 했지? 장호가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어젯밤 이야기를 듣고 제가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장호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때 지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 두 분 벌써 일어나셨네요. 아침 준비할까요? 아직 이르니 천천히 해도 돼. 장호가 대답했습니다. 민석아, 내 방으로 잠시 올라오렴. 민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장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민석에게도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장호는 옷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맨 아래 칸에서 오래된 금고를 꺼냈습니다. 민석은 그 금고를 본 적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열어보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리 와보거라. 장호가 민석을 불렀습니다. 민석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장호는 금고의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 지난 삶이야. 장호가 금고 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들과 오래된 사진, 그리고 몇 개의 통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장호는 가장 위에 있던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매우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장호가 다른 농부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배경에는 넓은 농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정씨 농장에서 일할 때 찍은 사진이야. 장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21살이었지. 민석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지금과는 달랐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강인함과 결단력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 장호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목표가 있었어. 언젠가는 내 땅을 갖고 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꿈이. 장호는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작은 가게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6살 때 그 농장을 떠나 첫 사업을 시작했지. 작은 식료품 가게였어. 농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시작한 거야. 민석은 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호는 계속해서 금고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 중에는 부동산 문서와 땅 문서, 그리고 여러 개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평생 모아온 것들이야. 장호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갔지. 부동산에 투자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그렇게 조금씩 성장했어. 민석은 아버지의 손에 들린 문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 여정이 담긴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장호가 몇 개의 통장과 부동산 문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너희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들이야. 민석은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장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이젠 너희한테 맡겨도 되겠구나.
장호는 통장과 문서를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재산의 일부야. 내가 평생 모아온 것들 중 일부를 너희에게 미리 주는 거다. 민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갑자기 왜? 아들아, 내가 어제 많은 생각을 했다. 장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려 했던 것처럼 나는 내 재산도 너무 움켜쥐고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달라. 장호의 말에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내일 죽을 거라는 게 아니야. 장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단지 이제는 너희에게 조금씩 내 짐을 나눠주고 싶은 거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살아있을 때 보고 싶기도 하고. 민석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과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것들이야. 하지만 이제는 너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사용되었으면 해. 장호가 말했습니다. 준우의 교육도 있고 너희 부부의 노후도 있잖아.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증여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인정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노력과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이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장호는 기쁜 표정으로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봐라, 내가 잘할 거라 믿는다. 그때 방문 밖에서 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아침 먹으러 오세요. 장호와 민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자,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장호가 말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가 준 서류와 통장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방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들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무거운 벽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아버지의 강인함과 성실함,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아버지처럼 준우에게 이 가족의 역사와 가치를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의 집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가족들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장호와 민석 사이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과거에 대한 비밀이 없어지니 대화도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요일 저녁 가족들은 다시 한번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연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준우는 식탁을 예쁘게 꾸몄습니다. 민석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와인을 가져왔고 영숙은 직접 담근 김치를 내놓았습니다. 다들 앉으세요. 이제 음식 다 준비됐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장호는 가장 상석에 앉았고 영숙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민석과 지연 그리고 준우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음식이 정말 맛있게 보이는구나. 장호가 테이블 위에 놓인 다양한 반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영숙이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죠. 자, 이제 먹자. 준우가 신나게 외쳤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과 생선구이까지 풍성한 식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과학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장호는 손자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준우가 정말 똑똑하구나.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번에 알려주신 대로 공부했거든요. 준우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호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손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민석이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주에 아버지가 주신 부동산 문서, 등기 이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장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면 모든 절차가 끝날 것 같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 장호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민석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달리 이제 그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더 이상 숨겨진 무언가를 찾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해졌고 그들 사이에는 더 깊은 신뢰가 생겼습니다. 준우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장호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발명을 하는 사람이요. 그래, 멋진 꿈이구나. 장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꿈이 뭐였어요? 준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장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먼 추억이 어렸습니다. 나는 가족을 잘 부양하는 것이 꿈이었단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 사업을 갖는 것. 할아버지 꿈이 이루어졌네요. 준우가 밝게 말했습니다. 장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가족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석의 회사 이야기, 지연의 동네 소식, 준우의 학교 생활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머슴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까지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고난이 값진 것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장호는 문득 생각난 듯 김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민석의 그릇 위에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바로 그 김치로 인해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장호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맛은 어느 때보다도 깊고 풍부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준우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모두가 준우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준우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이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내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시지. 지연이 장호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장호는 쑥스러운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준우는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 책을 읽었고 민석과 지연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영숙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거실 안으로 따스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민석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고 부모의 삶은 늘 그 자체로 위대하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장호는 손자와 함께 책을 읽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민석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한 번의 오해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오해를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진실이 가장 필요한 치유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장호의 인생은 머슴이라는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었지만 그의 진정한 가치는 직업이나 재산이 아닌 가족에 대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치는 민석과 준우에게로 이어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창밖의 노을이 점점 짙어지며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밝고 따뜻한 내일을 향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